안녕하세요. 11월 18일 오늘도 토마치파크와 함께 오늘의 시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은 오전 9시에 영상을 빠르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코리아 센터를 활용해서 한국 무료 배송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전자결제 물류 시장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 부분에서 첫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존 코리아 센터를 통해서 무료 배송을 시작했다는 내용과 우리나라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백신의 생산 기지가 될 것 같다는 내용, 그리고 중기부가 선정한 강소기업들 중에 개인들이 어떠한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현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오르는 테마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증권사 리포트로 퍼시스, 시디즈, 동국제약, 오스코텍을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 캐몬과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산산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으로는 역시 모더나 효과로 인하여 AB프로 바이오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과 해운 쪽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제 좋은 테마였던 삼보산업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바이오랩이 상장을 했고요. 만호제강과 같은 철강 쪽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피플바이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 매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 내용 나오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이 비트코인 취재가 굉장히 오르면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보합권으로 시장이 시작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이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치료제 백신 생산 수탁 관련해서 종목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K 뉴딜지수 관련 종목들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종목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지수는 보합권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자와 자동차, 화학, 해운, 조선 중심의 섹터가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IT 소부장 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TSD 위한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섬유 업종을 탑픽으로 두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운과 조선은 번갈아 가고 있으니까 좀 떨어지더라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저 터널과 블록체인, 철강 관련된 종목들 조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백신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섹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4개를 준비했으니까요. 리포트가 나오고 최근 2, 3일 있다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리포트에 소개되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생산 기지로 떠올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생산의 핵심에 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K 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 설 자리가 준비가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이것을 전 세계에 생산하기 위한 그런 수탁 시설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맞고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백신 생산 계약을 꾸준히 따내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 바이오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CMO 계약을 통해서 또 8월에는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개발 생산까지 계약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와 더불어 녹십자 홀딩스까지 계속 백신 생산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고바이오랩인데요. 바로 유전자 치료제 관련 쪽에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페스 아크라든지 빅히트 이후에 주춤했지만 IPO 시장에 다시 한번 신규 상장하는 주식들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잠시 쉬어가고 있고 카지노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LNG 같은 경우도 보실 때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대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종목일 뿐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동학개미들은 거꾸로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나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곧버스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버스에 담는 모습을 보면서 지수의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불안감에 투자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항바이러스 페인트가 나온다는 소식에 페인트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심해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음악병동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택근무 관련주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코리아 센터를 활용해서 국내 배송 전쟁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리아 센터를 상한가를 기점으로 전자결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오전 9시 기준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가가 지난 2018년 12월에 코리아 센터에 275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코리아 센터의 지분은 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코리아 센터와의 협업을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거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소싱하고 코리아 센터 물류센터가 11번가의 판매로 이어지는 이런 모델을 활용해서 인프라 건립 시간은 비용을 아낄 뿐 아니라 이미 지분 투자가 돼 있는 만큼 논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 코리아 센터를 물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쿠팡의 최근 급성장과 함께 이런 아마존의 깜짝 등판에 대해서 대형 유통사들도 정말 물류 시스템 고도화에 공을 들여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GS 홈쇼핑과 GS 리테일 같이 이렇게 합병을 진행하기로 됐죠. 이렇게만큼 지금 물류센터 시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유통기업별 주요 물류 전략인데요. 이렇게 쿠팡과 아마존, GS 리테일, 롯데쇼핑, 신세계, 네이버는 CJ와 합작을 했죠. 이렇게 물류 시장에 대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욱더 많은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매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굉장히 좋아지는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센터는요,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몰테일이 유럽 지역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공격적인 선투자를 해 물류센터를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총 면적은 약 1,500평이고 이 물류센터는 최대 1만 건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드리드에서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스페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독일, 영국 물류센터와 함께 유럽 직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물류센터와의 제휴를 통해서 오픈을 한 구조인데요. 앞으로 물동량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태리 MD지점도 함께 오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리아 센터는 유럽 내에 다양한 지점과 물류센터를 오픈하여 한국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진출을 코리아 센터를 활용해서 진행하겠다는 이런 아마존의 의지에 따라서 코리아 센터의 오늘 상한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센터 역시 제가 한 2주일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바라봤던 종목들이 결국 이렇게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 상장사 22곳 중에 8개의 기업 리포트가 작성되고 있는데요. 노제펜 사태 이후에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1차 강소기업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공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벤처투자, 사업자금, 마케팅 등 각종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굉장히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소부장 강소기업들을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해주는 만큼 평소 이 스몰캡, 소형주 종목에 관심이 많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지금 개인 순매수 비율이 낮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순매수 비율을 보시면 아래쪽부터 보시면 삼형화학, 에코캡, QSI, 메카로, HK, ISC, 오림기계 등 개인 순매수가 지금 부족한 종목들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죠. 엑시콘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캠트로스,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시가총액 대비 개인 순매수 비율이 낮은 스몰캡 중소형주 종목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화학 쪽에서는 YMD와 캠트로스, 반도체는 ISC와 엑시콘, 전기전자는 나인테크와 에이프로, 기계는 엠플러스, 디스플레이는 K맥 기업을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ISC와 엑시콘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는 좋은 기업이다. 기업 가치가 되게 유망하고 성장성이 있다는 종목으로 예전에 전문가들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엑시콘과 ISC에 같이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나인테크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최근에 2차전지 활성화 공정장비를 생산하는 에이프로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LG화학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에이프로도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시스입니다.
가구 관련된 종목으로 연결이 돼 있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배당 메리트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흑자가 나고 있고요. 순현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종목으로 과거 5년 동안 배당 정책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순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에 돼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용 가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당 특성상 변동이 좀 있지만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앞으로 일룸과 CDD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이쪽 시장을 좋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의 의자 생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대 주주는 일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CDG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의자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명을 이미 팀스에서 CDG로 변경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매출액은 572억 원, 영업이익은 45억 원으로 퍼센트라고 보면 29%와 62% 굉장히 큰 순이익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수 중심의 가정용 의자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가구의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쪽에서 가치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순현금을 156억 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입니다. 컨콜 업데이트 헬스케어 사업 부문에 중국 진출 기대감이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중국의 위생 허가를 받았고 4분기에는 온오프라인에 진출하겠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동사의 헬스케어 사업 매출이 2018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2019년, 2020년 1657억 원까지 매년 30%에서 20%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사업 부문의 화장품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는 굉장히 유망하죠. 앞으로도 2021년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 좋은 성적이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급 부족으로 캐파까지 증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헬스케어 쪽에 집중하고 있는 동국제약의 흐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오스코텍입니다. 목표 주가는 69,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시가총액은 2조 760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 1조 2,677억 원, SYK 저해제가 8,093억 원을 반영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예상 목표 시가총액이라고 하고 있고요.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는 이 두 개의 신약 가치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입 병영에 이어서 이 저해제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공개되고 있고요. 능력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개를 가진 이런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오스코텍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13.5억 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상학회에서 좋은 결과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굉장히 기술력이 인정을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비수세포 폐암 임상 진출도 지켜볼 포인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쪽에 끝판왕을 증명해줄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앞으로도 임상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오스코텍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팍의 가치주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화학석유 쪽에 굉장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백이 많이 하락폭을 키웠는데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티로보틱스도 역시 무상증자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ENG와 네오셈도 같이 한번 반도체 쪽에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언급해드렸죠. 코리아 센터는 바로 상한가에 도달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바로 캐몬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가 이런 수탁 생산 부분에서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캐몬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오를 것 같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조정 이후에 잠시 올라갔다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실릴 경우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만큼 주식은 100만원 향해 갈 것 같은데요. 역시 수탁 생산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갭까지 나오면서 오전 9시 기준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좀 같이 올라간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 동안 거래가 좀 조정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위에 버티는 모습을 볼 때 거래량이 실릴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아마존이 코리아 센터를 활용해서 한국 무료 배송을 실시한다는 만큼 물류센터에 관련된 앞으로 경쟁사들의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으로도
온라인 쇼핑 관련 그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